네, 안녕하세요. 삼화전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삼화전기가 오늘도 10%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지속적인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와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상승세를 꺾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보자. 그리고 반대로 조정세가 좀 나온다라면은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볼 것이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주체들이 누군지를 파악해 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상에서 봤을 때 이제 넘어야 될 산을 하나 넘었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야 될 산이 어디였습니까?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 놓고 조정을 굉장히 깊게 줬잖아요. 이 고점 구간을 오늘 넘어서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살짝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정이 굉장히 깊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정 나왔다가도 반등이 바로 나오는 움직임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기가 굉장히 높은 산이었다라는 거죠. 여기를 쭉쭉 이어나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그 흐름에 발맞춰서 얘네들이 여기서 돈을 집어넣는 움직임도 과연 있었느냐가 중요해지는 포인트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이런 곳에서 돈을 집어넣었다라면은 이 상승세를 쭉 이어나가면서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조정이 살짝 나왔다가라도 반등하는 움직임이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돈이 들어왔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지속적으로 외인이 매수를 해줬고 기관도 같이 매수해주는 움직임 좀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 기관과 외인이 둘 다 들어와 줬는데 기관보다는 외인이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외인의 움직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들의 흐름을 좀 더 살펴보자. 자, 이렇게 봤을 때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에서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더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매수 상위에 신한투자, 키움, 한국, 삼성, 토스, DB, 하나, CT 이런 애들이 보여주고 있고, 매도 쪽에서는 미래에셋, JP모건, NH투자, 리딩투자, 한양, 다올투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각각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 잘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얘네들이 매수해 있고 매도해 있고 보다는 어디서 이렇게 들어왔고 어디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얘네들이 움직였던 자리들을 보니까, 자,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 움직임을 가지고 갔다가 바닥 찍고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에서부터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줬다. 거기가 어디냐? 신한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정의 움직임에서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주는 움직임 보여줬다. 들어오자마자 나가고 들어오자마자 나가고 해서 단기적인 움직임인 것 같이 보이지만 들어온 양에 비해서 나간 양이 적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이렇게 비중 조절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앞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 이후로는 움직임이 없다. 이때 들어온 상태에서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 산을 넘었으니까 얘네들도 이제는 수익 구간으로 돌아섰고, 얘네들이 언제 빠져나가는지도 중요해지는 구간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매도 쪽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가 잠깐 들어왔는데 다시 빠져나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는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줬죠.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지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JP모건과 반대로 여기서는 매수세를 좀 보여주다가 상승을 시작하니까 지속적인 매도세로 돌아줬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만 봤을 때 어떠냐? 외인들은 확실히 이런 구간에서 다시금 돈이 들어와 주면서 이 상승하려는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은 그렇다 할 움직임이 딱히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자.
매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았지만 지금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타점이 또 있을 것이다. 이런 타점이 나오기 전에 얘네들이 조정이 나온다. 이럴 경우 얘네들 계속해서 외인들이 또 받아주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면은 그 수급을 보고 우리는 또다시 매수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도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 이제 외인들이 수익을 보고 나가는 구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는 매도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런 구간에서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매도하는 움직임, 매수하는 움직임 나타날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자, 이런 구간들 말고도 이런 신호들과 함께 우리는 매수랑 매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호들이 뭔지도 중요해지겠죠. 자,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 구간을 나타내는 신호다.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우린 이런 곳에서 매도를 해면 되고, 반대로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에서 같이 매수할 수 있으면 좋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까지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린 수급과 그리고 뭐를 확인하면서 이런 신호들을 같이 확인하면서 매매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느냐 좀 더 보여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010-8420에 8354번으로 여기서는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의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상하전기 이야기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거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다시금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면서 이제 고점 구간을 돌파했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한번 생각을 해놔야 된다. 뭐 이런 구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구간도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우리 월봉으로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서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인 것까지 다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우선 또 넘어야 될 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구간을 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이 있다. 그리고 이런 구간도 있다. 이 중에서 어디를 우선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갈 것이냐가 중요해지겠죠. 자, 여기서 여기 위에가 어디입니까? 46,000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여기를 먼저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55,000원 구간을 잡을 것이냐. 근데 지금 봤을 때는 46,000원보다는 55,000원 구간을 우선 1차적인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이미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조정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다시금 반등하면서 상승하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까지는 충분히 도달하고 돌파도 잘하면 나올 수 있을 거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인 목표가를 자, 이 55,000원 구간으로 잡고 한번 끌고 가보자. 그리고 이 근처에 갔을 때 그리고 더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이 목표가를 8만원으로 갱신하는 걸로 변경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조정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매도하고 이제 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1차적인 목표가를 55,000원으로 잡고 끌고 가보자. 근데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이런 변수가 나오더라도 전혀 대응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이런 변수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된다. 변수라는 게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꼭 해줘야 되고 간단하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면은 매도해가지고 우리의 수익금을 지켜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이러면 뭐라 그랬죠? 자, 매수 타점이다 라고 그랬죠. 이런 매수 타점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그리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러한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